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28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성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고 사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영남 지역을 방문해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이뤄질 경우에 대한 선출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방통위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이부 정치한수에선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야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로 극에 달한 여야의 대립 상황을 비롯해 오늘 영남권을 찾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행보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이사 선임 계획 의결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화성 화재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환노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환노위가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화성 화재 참사에 대한 불법 파견 고용 의혹과 안전점검 미비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제조 업체들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후 지난 20일 상정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심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소위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회의에선 지난 12일에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 등에 대한 현안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자, 강민지 기자.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서 맞불 집회를 열었군요. 네, 어제 5개 야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이 오늘은 방통위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통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에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김홍일 위원장과의 면담 불발에 방통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과방위와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등이 총출동해 바로 맞은편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전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적하는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 후보부터 추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오전 예상대로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사 선임 전 탄핵안 처리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전당대회와 관련한 각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오늘 일제히 영남권 표심 공략에 나섰고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 단독 출마에 대한 선출 규정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핵심 지지층이 몰려있는 영남을 찾았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당심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TK와 PK 표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나경원 후보는 어제 울산과 경남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대구를 찾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진주와 경남에서 도지사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나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보수 결집이 절실하다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UN 기념공원 참배 후 부산 내 지역별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차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대표 단독 후보 출마 관련 선출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추대 형식은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찬반 투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도 오늘 확정될 예정인데요. 현행 당원 당규에는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이 20대 1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전준위 결과는 잠시 후 1시 반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어제 마무리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다음 주 운영위 회의와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6월과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이른 오전부터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이하경 국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은 현충탑 앞에서 묵념하며 순국선열에 참배했습니다. 우 의장은 방명록을 통해 호국 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 개원 한 달여 만에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22대 국회는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운영의 뜻을 합쳐주신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함께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첫날에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3일에는 경제, 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6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 날인 7월 5일, 곧바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7월 국회 첫날인 5일엔 22대 국회 개원식이 거행되고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9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펼칩니다. 굵직한 의사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특검 4국조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거야의 독주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여당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을 증인으로 불러 해병대원 수사 외압과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근거 없는 기록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김 전 의장의 회고록이 사실이라며 매우 충격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 원내 복귀 여부를 밝힙니다. 사의 표명 뒤 백령도에서 자맹을 이어갔던 추 원내대표는 어제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말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총에서 추 원내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추 원내대표에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등이 움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윤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수사 외압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지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100명과 함께한 미래 정치 지도자 의회 연수 과정을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22대 국회의원 총선 평가를 대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22대 국회의 청년 정치 방향에 대해 역할과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 찾기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오전에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여야 과방위 위원들은 방통위를 찾아서 맞불 회견을 벌이면서 대립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에 표결을 예고한 만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자, 오늘 오전에 방통위가 이제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차례대로 7월 말 8월 12일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방통위가 거기 임원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이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 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에 이제 2, 3, 4 국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방통위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갖고 맞불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일단 지금 2인 체제로 상당히 장기간 지금 방통위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무려 74건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불법 절차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죠? 위원장님도 예전에 이사를 하셨죠? 네, 저는 예. 뭐 방통위원회 이사보다는 KBS 이사를 예. 오래 했습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참 중요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고 파행이죠. 뭐 서로 그 의견은 물론 다르지만은 어쨌든 5사람인데 지금 2명으로밖에 그 구성이 안 돼서 예. 뭐 많은 안건을 2사람이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든 간에 그것도. 그러나 또 보면은 2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야당에서 추천을 한 그 방통위원회 인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하여튼 표면적으로 예, 뭐 이제 이유를 그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뭐 양쪽에 사실은 그 이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5명인데 2명으로 그것도 오랫동안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일을 하다가 또 탄핵 때문에 중간에서 사표를 내고 그것도 일종의 변칙이죠, 뭐. 예? 네. 예. 탄핵을 당하면은 결국은 뭐 6개월간 정지가 되고 방통위원회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될 테니까 부득이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네. 아마 이번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이제 사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다음 주에. 그 과정을 또 밟아갈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예. 이 불행이죠, 뭐 전체적으로는 불행인데 타협점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자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또 뭐 편법으로 맞선다. 예. 이게 반복이 되니까 결국은 이 방송계가 이 언론계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우리 국가의 우리 사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뭐 공자님 말씀 같지만은 협의를 좀 해야죠, 이게. 예? 여야가 협의를 해서 좀 야당에서도 납득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인사를 좀 추천을 하고, 여당도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5명 중에 2명 가지고,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가지고 뭐 법률적 요건이 갖춰졌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저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공자님 말씀 같지만은 이게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예. 그래야지 이게 국가의 중요한 이 기관을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되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이제 개시가 됐고 또 반대쪽에서 이제 탄핵을 위한 또 열차는 출발했고. 네.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서로 이제 수싸움도 상당히 치열한 것 같고요. 네. 여야 간에 아주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을 말입니다. 목격하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네. 백령도도 이제 다녀오시고 했는데 어제 의총에서 일단 뭐 재신임하기로 이렇게 이제 중지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이참에 좀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소수지만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애당초 원구성을 할 때 들어갔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때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주호영 의원이 그 원내대표를 할 때 지난번 원구성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교훈 삼아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모양새가 좀 빠졌죠. 예. 이제 그래도 어떻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기가 물러나면서 정상화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그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그만뒀었어요, 그때도. 예. 그랬다가 다시 추인을 받아가지고서 원내대표를 계속해서 했죠. 예.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그 제스처 아니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역부족인가요? 어떤 정상화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그 과정이었었으니까 저는 뭐 다시 복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예.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기왕에 한번 선출이 됐던 분이니까 1년 임기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아마 그게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께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네.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23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은 4명의 주자 모두 일제히 대구, 부산, 영남권을 찾습니다. 이 당심 80%, 민심 20%로 치러지기 때문에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심의 40%, 당원의 그렇습니다. 40%가 영남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네 후보 모두 영남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특별해요. 이번에는 이게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영남 지역에서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네. 예, 그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도 나오곤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까? 영남권에서. 모르죠, 뭐.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뭐, 그동안에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었죠. 예. 뭐 당원에서도. 그랬는데 조금 요동치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는 잘 모르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모르겠는데, 특이한 점은 영남의 책임 당원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영남 중심의 당이고 또 80%나 되는 그런 표가 있는 데인데 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예. 그건 참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네 사람이 가서 잘 구애를 한번 해봐야죠. 누가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많은 그 당원들의 표심을 모아올 수 있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잘 이제 뚜렷한 영남권에서 뚜렷한 주자가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인다. 결국 물론 뭐 지표로 많이 나오는 조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결국은 뭐 한동훈 후보가 그 지자체장들이 만나는 걸 좀 거부를 했더라고요. 그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일이에요. 이철우 경북지사하고 홍준표 시장이 네, 거의 뭐 네, 비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두 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토를 했고 아마 PK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확실하게는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만났는데 네. 한동훈 후보만 이제 만나주지 않고 네,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 출마의 변을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특별히 가장 민감한 게 지금 최상병 그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당의 입장과는 다른 그런 그 견해를 한동훈 후보가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보자. 이게 예. 지금 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이 그런데 근데 뭐 한동훈 후보는 아니다. 그거 무슨 뭐 다르게 특검을 구성을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지금은 무슨 야당이 그 특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건 지명할 수 있는 건데 예, 이건 뭐 추천 방식을 추천 방식을 좀 달리 달리하면 하자는 할 수 있다. 거예요. 뭐 이런 야당 거니까 안하고 같은 건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다른 그 당론과는 좀 다르게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런 의견을 가진 것 같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예. 당원들이 이거 우리 당론하고는 다르다. 예. 혹시 뭐 반윤 아니냐 뭐 반윤 아니라 비윤 아니냐 뭐 혹시 전륜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이철우 지사나 대구 홍준표 시장의 이제 이런 그 비토하는 분위기 이것이 네. 이제 어차피 대표는 이제 한동훈이다. 어대한 어떤 기류를 견제하는 어떤 윤심의 어떤 그런 그 윤심이 작동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슨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뭐 절대로 간섭 안 한다. 무슨 뭐 예.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또 대통령이 이 당의 당원인 이상은 예. 그건 나는 뭐 불가피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걸 무슨 뭐 천막을 쳐서 막겠습니까? 철책을 쳐서 막겠습니까? 그 영향력을. 예. 그거는 저는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대세를 가르게 될지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그 윤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면 은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을 좀 달리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 예.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후보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말을 하겠죠, 뭐. 네. 네. 자,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수렴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한동훈 또 후보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죠. 하나의 네.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그 연대설도 단일화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선을 그었고 원희룡 후보는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단일화가 뭐 되느냐 그리고 또 언제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말이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보 중에 세 후보는 그 결이 같은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글쎄요. 예, 뭐 한동훈 후보를 제한 두세 사람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은 뭐 누구든지 세 사람 중에 누구든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네. 뭐 갑자기 무슨 뭐 한동훈 후보를 뭐 뛰어넘을 거다 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연대라는 건 뭐 할 수 없이 뭐 불가피할 거로 생각을 하고 뭐 나경원 후보가 지금 안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한다는 얘기지 예. 결국은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세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또 무슨 결론이 나기도 하고 그럴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선 투표 전에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뭐 결선 이후에 의견이 할지. 각각인 것 같아요. 결선 물론 투표 결선- 전에 하는 것도 좋다. 같이 해서 그 전에 해서 선거를 같이 치르는 게 좋겠다 그런 말도 있고 결선 투표 때 해도 좋다 그러는데 대개 뭐 효과는 결선 투표 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또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있을 그럴 수도 수도 있기 있는 때문에.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결선 투표 때 하겠다 그러고서는 거기까지 못 가면 그것도 더 안 되는 일이니까 아마 예. 결선 투표 전에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지율에 대한 그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예. 누구로 단일화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결국은 뭐 세 사람이 경쟁을 해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세 분이 그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제일 많이 뭐 수시로 지금 그 결과가 나오니까요. 예. 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거다. 난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론의 향방에 달렸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 이제 될 거 보면 아니겠습니까? 되겠고. 네. 네. 자, 민주당도 아마 잠시 뒤에 새 그 당대표 뽑는 방식을 이제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연임도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단독 출마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대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찬반 투표로 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결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지금 무슨 전당대회를 하나하나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표 뭐 나올 사람도 없고요. 예? 뭐 그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또 뭐 규정이라는 건 뭐 마음대로 그동안에 그렇게 그 대표를 연임하는 일이 없었다는데요. 드물었다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말고는 지금 처음이라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저러고. 예? 자기가 나오면 나오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뭐 이러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전당대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그거 뭐 복잡하게 그거 뭐 바쁜 데들 모여서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말씀 따라서 뭐 되지 않겠어요? 뭐 또 네. 집안의 어른이 아버지라니까 네.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랜 그 정치권을 이제 지켜보신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분들도 뭐 연임할 수 있는데도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 그럼요.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연임했을 때 오는 어떤 그 부작용이라 그럴까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상적이질 않지요. 어떻게 당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좀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그 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 더불어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당에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민주적 질서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상당한 나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 정치권에 이게 중요한 당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고 이 당이 그래도 전통도 있는 당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도 하고 이런 네. 당인데 그거 국민들에게 이럴수록 민주적인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고 더불어라는 그런 그 정신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실종된 그 당인데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점점 그런 그 사랑을 잃어갈 거다. 예? 그럼 누가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에게 나중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당으로 따지면은 네. 민주당이 훨씬 더 위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보다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원들이 근데 뭐 결정하고 하는 방식이니까 그 자체로서야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중도라든지 뭐 이제 다른 진영에 있는 지지층까지 그거야 확장하는 데 문제가 무슨 있겠죠. 네. 저기 전체주의 체제에서 당이라는 게 뭐 북한에도 당이 있는 모양인데 뭐 네. 당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도? 네.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원들이 가만히 있다 그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지
그 우리가 분위기도 봐야 됩니다. 정말 당원들이 예.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말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그런 분위기라면 그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찌됐든 뭐 그 이후 진행되는 상황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